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심하게 집착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통화를 강요하고 미행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고 이별 당일 그 남자는 여자친구의 팔을 묶어 한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3시간가량 감금하는 사건까지 벌였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갔고요. 여자친구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남자는 아파트 실외기를 타고 16층인 여자친구의 집까지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실외기를 타고 16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스파이더맨인 사건이에요. 이거를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별 이후에 나타나는 범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점점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으로서 제외당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왜 사람이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헤어져야 하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의 심리까지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여자친구의 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끌고까지 가서 감금을 했어요. 폭행과 감금이 있는 사안이죠. 팔을 묶어 있는 상황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 폭행치상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그 실외기를 타고 집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주거 침입이죠. 그래서 법원은 이 스파이더맨인 남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볼 거는요. 주거 침입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사연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가 주거 침입이 될까? 이 경우에는 외벽을 타고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에 침입을 하려고 하고 이 순간부터 주거 침입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면 이 부분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친구에게 매일 10시간 전화를 강요하고 이런 것도 지금 스토킹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경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돼야 하는 데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거기에 대한 피해는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이 돼야 되는 거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 변호사님 전문 양육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시킨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예, 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출국금지 제도를 포함한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네. 지금 출국금지 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아, 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군요. 네, 그 외에 또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신상공개 규정, 또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 기타, 또 미국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 외에도 직업면허, 전문면허, 심지어 여가면허까지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 이렇게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면허도 정지시켜서 일을 못하게. 예.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야만 또 돈을 벌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혹시 개정안이 제출된 게 있나요? 전문직 면허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갈 길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나씩 출국금지부터. 예. 네, 진짜 이거,
지난번에 사실 개정안할 때 운전면허 정지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출국금지가 제외돼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네. 다시 또 그 법안이 제출됐다고 하니까 우리 21대 국회에서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사연 한번 들으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아이들 아빠와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겐 너무나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났고 술만 마시면 아이들까지 힘들게 했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살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러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아이들 아빠가 하자는 대로 협의를 했는데요. 아이 2명의 양육비를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0여 년 50만 원을 받아 아이들 교육에 썼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다 보니 저 혼자 감당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되거든요. 아이 아빠가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양육비 증액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교육비가 늘어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가장 먼저는 이제 비양육자분과 합의를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네, 합의가 안 된다면 이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이제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기존의 합의를 어쨌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설사 법원에서 조정을 통하여서 양육비를 정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합의가 부당하였다든지라는 사정을 기본적으로 기본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2017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표에 해당하니까 적어도 얼마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표는 말 그대로 정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그냥 정도. 기준이 되는. 예. 네. 그래서 그 금액 이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더 그 금액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다 이런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저희 해보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겠다는 사람이 100이면 100 없잖아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 본인, 즉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양육자가 아무리 뭐 고정 지출이 많다, 좀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최대한 양육비를 어떻게 더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요. 또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비양육자 소득 재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년 정도 지났고 50만 원 두 아이를 한 아이도 사실 50만 원 기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이 경우는 징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2명 합쳐서 50만 원이면 한 명당 25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셈인데 최저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예, 지금 이 정도면 지급한 것 정말 같아요, 그렇죠? 최저입니다. 예. 네. 그 옛날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다가 그 아이들, 그러니까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내가 월급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감액해달라고 할 경우에 많이들 법원에서 감액을 해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법원도 사건 본인의 복리를 더 기준으로 많이 참작을 하셔서요. 네. 단순히 비양육자의 소득이 감액되었다라는 이유로는 사건 본인의 복리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감액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네.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대법원에서 예. 그 양육비는 금전 채권이 아니다. 아이의 생존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줄 수는 없는 건 아니다. 예. 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최근에 굉장히 영향이 좀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전에는 옛날엔 그랬습니다. 법원에서도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하냐라고 판사님이 얘기하실 정도였는데 네. 요새는 이제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양육비에 대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설령 뭐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양육비 지금 안 주는 양육비까지 모두 과거 양육비로 참작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혼 소송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혼 소송 중에,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금 받아가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사전처분으로 별거를 하고 있고 네.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전처분은 당사자가 꼭 신청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직권으로 적정한 금액을 사전처분으로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육비 증액에 관해서 변경 신청을 하시고 그 사이라도 혹시 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이때도 사전 처분을 통해서 우선이라도 좀 증액할 수 있는지 예. 그것도 판사님한테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강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일단 협의되는 것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 신청 사건은 소송과 다르게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게 조금 비교적 간단합니까? 예,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일반 소송과 같이 이혼 소송과 같이 소송 기간이 길지는 않고요. 이제 네. 보통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이후에 양육비 지급에도 좋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되도록 조정기를 잡아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빨리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양육비 전문가 강요원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의 듀엣곡입니다. When I Fall in Love 들려드릴게요.